저는 박예진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군 투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엄마로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병대에 입대한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회를 거절당하고 모욕까지 당했거든요. 그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어떻게 해병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30년 넘게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야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등산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군인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공무원 출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했거든요. 괜히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 태민이에게는 제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사무직이야 라고 둘러댔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제 영향을 받아서 군인이 되라는 압박을 느끼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태민이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엄마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말이죠. 태민이 아버지와는 태민이가 5살 때 이혼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태민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대학교는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태민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해병대 지원할 거예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뭔가 허전했거든요. 그냥 남들 따라 취업 준비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 해내고 싶어요. 진짜 어려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네, 엄마. 정말 확신해요. 그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태민이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 네가 선택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태민이가 과연 해병대 훈련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태민이는 정말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체력 검사와 면접을 모두 통과했어요. 입대 전날 밤 태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응,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편지 써. 네, 알겠어요. 태민이를 배웅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떠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민이가 해병대 제1사단 훈련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면회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면회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정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육군 소장 정복, 근무복, 그리고 각종 훈장들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순간 그 옷들을 입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챙겼습니다. 선글라스는 제 습관이었어요.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니 벗기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밖에 나갈 때는 거의 항상 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은 경기도 화성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군가가 나오더군요. 그 노래를 들으니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 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소장으로 전역할 때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여군 최초로 투성장군이 됐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는지 모릅니다. 신문 인터뷰도 많이 했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걸 뒤로하고 그냥 한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표지석이 서 있었어요. 여러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었는데 어머니들이 많더군요. 다들 아들을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있던 어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몇 주 차세요? 5주 차예요. 어머님은요? 저도 5주 차입니다. 처음 면회예요. 아, 그래요? 저는 2번째예요. 지난번에 와보니까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위병소 안에서 한 중사가 나왔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더군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해병대 체격이었어요. 그런데 정태성 중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탐탁지 않다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만 유독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들 김태민 면회 왔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태성 중사가 신분증을 보더니 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민 어머니시네요. 그런데 성이 왜 다르죠? 이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순간부터 정태성 중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업신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선글라스는 왜 끼고 계세요? 여기가 연예인 만나러 오는 곳인 줄 아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벗을게요. 선글라스를 벗으니 정태성 중사가 더 노골적으로 째려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왜요? 김태민 훈련병이 징계 중이거든요. 면회 불가입니다. 징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저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이에요. 돌아가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징계를 받을 아이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정확히 어떤 징계를 받은 건가요? 부모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권리요? 그런 권리 없습니다. 여기는 해병대예요. 민간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거든요. 정태성 중사의 말투는 점점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신기하게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언제 면회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징계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가족이 면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면회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기도 면회하고 있는데 왜 제 아들만 안 되나요? 징계 정도가 다르죠. 김태민 훈련병은 특별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이해 못하겠어요? 여기가 해병대인 줄 모르세요? 해병대에서 쇼핑하러 오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쇼핑하러 왔다니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러 왔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태민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말이에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단정하지 않게 입었다는 거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위병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혼했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꼈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한의사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군요. 박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 하사는 제 자세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이라면 알 수 있는 특유의 자세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수진 하사가 정태성 중사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사님, 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걸음걸이나 자세가 일반인 같지 않아요. 군인 출신 같은데요? 에이, 설마. 그냥 폼 잡는 거겠지. 이혼한 여자가 뭘 알겠어. 하지만 정태성 중사는 손을 흔들며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박수진 하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저는 벤치에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요. 태민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태성 중사가 저를 보며 빨리 가라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고문실로 말이죠. 국방부 고문실입니다. 박예진 전 육군 소장입니다. 아, 장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에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면회를 왔는데 거절당했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태성 중사의 태도가 얼마나 불적절했는지도 설명했어요. 즉시 해병대 사령부와 사단장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장군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일을 벌이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아들을 보고 싶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위병소로 갔습니다. 정태성 중사가 저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왔네요. 징계 중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빨리 말해요. 국방부 고문 박예진 전 육군 소장입니다. 지금 감찰 요청을 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정태성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라고요? 들으셨죠? 박예진 전 육군 소장입니다. 설마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여군 최초의 투성 장군이었어요. 정태성 중사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박수진 하사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중사님, 지금 사단 참모부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국방부에서 감찰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뭐라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연락 왔어요. 박예진 전 소장님이 오셨다고요. 정태성 중사는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그냥 아들의 엄마로 왔을 뿐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군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냥 박예진이라는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중대장이 뛰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단 참모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어요.
위병소 앞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중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국방부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하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박예진이라는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이시잖아요. 게다가 여군 최초의 투성 장군이시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최초의 투성 장군이라는 말에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 정말 장군님이셨어요? 와, 여군 투성 장군이라니. 처음 봐요. 그러고 보니 자세가 남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단 참모장이 와서 정태성 중사를 불렀습니다. 정 중사, 지금 무슨 일인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소장님께 사과드려. 정태성 중사는 고개를 숙이고 제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굽신거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중대장님, 처벌은 적당히 해주세요. 저도 제 정체를 미리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회객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그때 박수진 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장군님, 사실 저는 눈치챘어요. 걸음걸이나 자세가 일반인과 달랐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정 중사한테 말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알아봐줘서 고마워. 박수진 하사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단장도 급히 달려왔어요. 제가 온 걸 알고 바로 온 거죠. 박 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일로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단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부하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사단장은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즉시 전 부대에 긴급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태민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태민이가 들어오는데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부대가 난리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그냥 면회 오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다들 엄마가 장군이었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응, 맞아. 엄마가 육군 소장이었어. 헉, 진짜요? 소장이면 정말 높은 거죠? 응, 그렇지. 투성 장군이라고 해. 와, 대박. 그런데 왜 말 안 해주셨어요? 태민이는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더군요.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엄마 때문에 너도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까 봐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구나. 그렇지.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거든. 엄마의 영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기를 바랐어. 태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여군 최초의 투성 장군이라니. 완전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요. 태민아, 엄마의 과거보다는 네가 내 자신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네, 엄마. 이해해요. 그런데 징계는 무슨 징계예요? 저 징계받은 적 없는데요. 아, 그건 거짓말이었나 보다. 면회를 안 시켜주려고 둘러댄 것 같아. 태민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다니. 그런데 넌 괜찮아? 훈련 힘들지 않니? 힘들긴 해요. 하지만 견딜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는데? 끈기, 동료애,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요. 처음에는 그냥 몸만 강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민이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건 말이죠. 그리고 엄마,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도와주죠. 맞아. 네가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기뻐.
태민이와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훈련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엄마, 저 해병대 생활 끝나면 뭘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거요. 좋은 생각이야. 네가 정말 성장했구나.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쯤 태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들이 이해해주다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해병대 제1사단에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특히 면회객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대장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장군님, 정태성 중사가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감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교육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처리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정태성 중사는 변했습니다. 2주간의 특별 교육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면회객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특히 여성 면회객들에게 더욱 신경 쓰더군요. 교육 내용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성차별과 편견에 대한 교육, 면회객 응대 매뉴얼, 그리고 인권 감수성 교육까지요.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육을 시킨 거죠. 박수진 하사도 이 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을 인정받은 거죠. 결국 조기 진급까지 했어요. 박 중사 진급 축하해.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위병소 규정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면회 거절 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거짓 이유를 댈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면회 과정을 녹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면회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되었어요. 성별, 나이, 외모, 혼인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권 상담실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면회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한 달 후에 다시 면회를 갔을 때 위병소 앞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더군요. 모든 면회객을 존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장군일 때는 이런 현장의 세세한 문제들을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글라스를 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요. 국방부 고문이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이에요. 먼저 다른 부대들에도 이런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했어요.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곳에서 면회객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했죠.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안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자는 거였어요. 3주 후에 저는 정태성 중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장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태성 중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사실 저는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이혼한 여자들은 더욱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이혼한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주변 어른들도 그랬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태성 중사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특히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정태성 중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해병대 제1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엄마로서 말이죠.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태성 중사가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예진님, 어서 오세요. 김태민 훈련병 면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태성 중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더군요. 오늘 날씨 좋네요. 면회 오시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게요. 태민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훈련생들 모두 면회 날을 정말 기다려요. 대화도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처럼 차갑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길에 박수진 중사를 만났어요. 계급장이 바뀌어 있더군요. 장군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 중사 승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 중사가 원래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위병소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면회객들도 만족해 하시고 저희도 일하기 편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특히 정 중사님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모든 면회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면회실에서 태민이를 만났을 때 아이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여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들 면회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엄마 자랑을 좀 했어요. 최초의 여군 투성 장군의 아들이라고요. 아이고, 그런 자랑은 하지 마. 왜요?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태민이는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강한 군대는 상대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라는 거요. 엄마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건 말이죠. 그리고 여기 교관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강하게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우라고 해요. 정말? 네, 특히 여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여성들을 제대로 대하라고 교육받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동기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태민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벌인 일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여러 병사들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예의 바르게 해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고 많아요. 태민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갔어요. 처음처럼 어색하거나 과도하게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성 중사가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부대에도 이런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전군에 걸쳐 면회객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이었죠.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시스템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선하자는 거였어요. 2주 후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정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전군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순간 고민이 됐어요.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다시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단순히 지위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을 넣었어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했어요. 첫째, 모든 면회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성별, 나이, 외모, 혼인 상태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해야 한다. 넷째, 문제가 있을 때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부대로 확산되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실시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면회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각 부대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면회객들이 정중한 대우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의식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부대 전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인 효과들도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부대 내 괴롭힘이나 차별도 줄어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면회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확산된 거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해병대 제1사단을 방문했어요. 태민이의 마지막 면회였거든요. 위병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우선 새로운 안내판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해병대. 인권이 보장되는 부대. 이런 문구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면회 대기 공간도 훨씬 쾌적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의자들과 정수기, 그리고 간단한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정태성 중사는 이제 면회 담당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후배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장군님, 오늘은 태민이 마지막 면회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태민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특히 후배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줘요. 장군님 영향인 것 같아요. 면회실에서 만난 태민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의젓해지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수료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자랑스러워.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는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태민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원했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시작한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이제 모든 부대가 바뀌었다면서요? 응, 그렇지. 하지만 태민이 너도 그 변화의 일부야. 저요? 응, 내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태민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에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따뜻한 배웅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태성 중사와 박수진 중사, 그리고 다른 병사들까지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해줬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교육 담당으로 다른 부대에 파견 나갈 때마다 여기서 배운 걸 전해주고 있어요. 태민이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교관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 평생 잊지 않겠어요. 태민아, 너도 고생 많았어. 사회에 나가서도 여기서 배운 정신 잊지 마.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1년 전에는 엄마가 모욕당했던 곳인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네요. 그렇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기뻐. 저도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요. 태민이의 이런 변화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해병대 훈련을 통해서 몸만 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진 거죠. 태민이가 해병대를 수료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매진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부대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찾아냈어요. 어느 공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그곳의 면회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교육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원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걸 알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말투나 시선, 그리고 응대하는 속도까지요. 남성 면회객들에게는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여성들에게는 더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피드백들을 들을 때마다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태민이는 해병대를 수료한 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해병대에서 깨달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 저 경찰관이 되면 여성이나 약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네가 해병대에서 배운 정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민이의 이런 목표를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6개월 후 태민이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얼마 후 태민이가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오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응, 어땠어?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병대에서 배운 대로 정중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드렸어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태민이가 사회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 정말 기뻤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면회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성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건수는 80% 이상 감소했어요. 특히 여성 면회객들의 만족도는 거의 95%에 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부대 내부의 변화였어요. 병사들 간의 괴롭힘이나 차별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부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박 소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하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대에서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변화는 사회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젊은 남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을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태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식당에서 여자 직원분이 실수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짜증내던 친구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여성 동기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고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여성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기꺼이 나가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하지만 괜히 문제만 커질까봐 걱정돼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젊은 여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병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선배님, 남성 동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해.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고. 쉽지 않아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특히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성평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태민이도 이제 경찰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성폭력 전담 수사관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했는데요. 응, 어땠어? 처음에는 남자 경찰관이라고 경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보여드리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그리고 가해자도 검거했어요. 피해자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태민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 돌이켜보면 5년 전 그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그냥 돌아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개인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완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희망적이에요. 태민이 같은 젊은 남성들이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태민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준 게 가장 자랑스러워요. 비록 제가 여군 최초의 투성 장군이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바로 태민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서서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강한 군대는 상대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